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지만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결정을 하고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각 상임위별로 간사들이 지금 전체 2월 임시회에서 지금 토론되고 있거나 집중적으로 당에서도 함께 검토해야 될 사안들을 전체 상임위 간사들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지금은 자유토론 중이고요. 곧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임위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현안들은 각 상임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뤘습니다. 뭐 국토위 같은 경우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법안 문제 같은 거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무엇인지 대개 알고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재해 그 관련해서 공청회한다는 이야기하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은 아동학대 근절 법안입니다. 그 윤미향 방지법, 검찰 독립성 강화법 같은 것을 이제 저희들이 지속 논의하고 있고 우리 관심 법안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고를 했고요. 지금 반면에 여당이 지금 이번에 중점 처리할 예상 법안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론 통제 법안들입니다. 형법, 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을 개정해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금 언론에서 일부 관심도 있습니다만 언론과 포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 단체들과 함께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검찰 무력화 법안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공소청 법안, 검찰청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등입니다. 이 상당히 그 국정스러운들이 많은데 검찰을 거의 뭐 처음에 6대 범죄만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아예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사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방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언론 통제를 하는 우리는 이제 국민재갈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건 보면은 국회 우리 공식 의견 검토 의견,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과 국회의 검토 의견만 보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다. 특히 징벌 손해배상을 뭐 3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나누고 있고요. 문체위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관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소속한 상임이기도 한데 언론중재법 이런 이름으로 지금 여러 개의 법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정정 보도에 대해서 크기를 뭐 일면에 뭐 오보가 되면 일면 전체에 정정 보도를 한다든가 방송에 두 꼭지로 했으면 두 꼭지 전체를 정정 보도로 하라든가 하는 이렇게 균형도 맞지 않고 비례도 맞지 않고 언론의 편집과 그 자유를 심각하게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여러 언론 단체, 또 언론 기관, 또 언론사들, 또 언론인들과 함께 큰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부 여당의 마음에 들지 않은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저희 문체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뭐 언론통제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견뿐 아니라 국회 문체위, 정부에서도 과도한 입법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 이 2월 달에 지금 뭐 여당의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또 여당의 회의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걸 무슨 가짜뉴스법이라 해가지고 마구 밀어붙일 태세인데 절대로 의석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 몇 개죠. 상임위 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이제 각 상임위 관사들이 그동안 각 상임위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하고 또 협력해야 될 상임위들끼리는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당론으로 결정된다는? 예? 당론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 이제 지금 이미 충분히 오늘 이런 정책 의총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당론 법안 같은 것도 있고요. 110개 정도 있죠. 예, 그거 된 것도 있고 또 새로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원내 지도부나 이런 의원총회를 통해서 함께 협의해 나갈 겁니다. 지금 다음 26일이 전체 본회의에서 이제 2월 임시에 법안들이 처리가 되죠. 처리가 되는데 그 앞두고서 마지막 또 최종적인 조율이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그거는 뭐 오늘 전체 상임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과 원내대표가 쭉 해오시던 말씀 있습니다. 그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야기하지만 이미 제 대변인 논평에서도 몇 번 다루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 예산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은 손실이 있는 곳에는 보상을 해야 되고 피해가 있는 것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서 당초에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연말부터 신속하게 하자 그랬을 때 추경을 기다리자라고 정부 여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선거 앞두고 막 집행하려고 저렇게 날짜를 굳이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잊고 있는 코로나 이 초기 대응 잘못 또 백신 확보를 잘못해서 백신 속도가 많이 늦지 않습니까? OECD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확 급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민생이라고 계속 해왔는데 그 문제에서도 지금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 또 정부의 백신 접종, 백신 확보와 백신 접종의 문제점 때문에 이 국민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생업에 지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560조나 되는 슈퍼 예산을 묶어두고 자꾸 국민들에게 추가 빚을 떠넘기거나 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왔기 때문에 이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560조 예산 상당 부분을 재편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는 형평성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당초에 560조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코로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이른바 정부 여당이 늘 해오던 입버릇처럼 뭐 K방역과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1월 말쯤 무슨 갑작스레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정상을 전제로 짜여진 예산입니다. 근데 1년 지금 정부의 전망만 보더라도 11월까지는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년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런 비상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치 평상시처럼 560조라는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예산을 그대로 두고 또 불용 예산으로 남기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선심성으로 쓰고 정부 여당의 실력자들이 나눠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보건복지위원 간사인 우리 강기훈 의원께서 지금 백신 접종의 문제 이런 데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